인사드리겠습니다. 로지솔에서 글로벌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정동진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친환경 포럼의 두 번째 지금 발표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글로벌 풀링 자원순환 모델인 RRPP 사업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발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사이클, 리유저블, 플라스틱 팔레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글로벌 풀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폴드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SK 지오센트릭에서 말씀하셨던 폴드콘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로지솔의 목표 및 ESG 목표 및 기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IBC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드콘 소개를 본격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솔의 ESG 목표 및 기조는 국내외 자원순환형 풀링 사업 모델을 확대함으로써 전 산업군의 친환경 소재 및 저탄소 에너지 중립을 실현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지속 성장형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공헌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경영 시스템 및 조직 운영을 통해서 비즈니스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BC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2021년도에는 21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연구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44%에서 6.8%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9년에는 346억 달러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C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부 이너 패킹인 라인업백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 5.27%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30년도에는 12억 8천만 달러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는 국가들의 식품 산업이라든지 케미컬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증가되는 데 기인 한계에 있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라든지 일본,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지금 기인해서 이런 성장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IBC 시장의 렌탈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한 1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한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8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 6.44%보다 높은 7.24%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장률을 조금 살펴보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아시아 지역,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 가장 성장률이 높게 예측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중간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듯이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IBC 시장의 확대가 좀 늦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BC 시장의 렌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류기기, 컨테이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접어져야만 되는 글로벌 풀링을 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어질 수 있는 IBC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한 4억 1,800만 달러 정도 지금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5억 2,800만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한 4.8%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21년까지의 성장률이 4.6%인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8%는 성장률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장률이 빨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액상 제품의 대용량, 지금 드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지금 중간 크기 IBC로 전환되는 부분이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접이식 IBC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폴드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폴드팩은 스틸 재질로 해서 현재 4가지 타입으로 지금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서는 F14형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로가 1465, 세로가 1150, 높이가 109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40피트 ISO 컨테이너에 좀 정합한 규격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글로벌 풀링을 시행하다 보니 ISO 컨테이너에 정합한 규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한 부분들은 우측에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접었을 때의 높이를 경쟁품 대비 한 20mm 정도 낮춘 165mm로 좀 낮췄고요. 테어 웨이트 자체 중량을 한 130kg에서 100kg 정도로 저희가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0피트 큐빅 컨테이너 곡물유기 적임량이 192매에서 240매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리포지셔닝 비용을 한 125%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그 리포지셔닝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폴드팩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과 쉐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단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풀링에서는 물류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RFID 2개소를 좀 부착함으로써 물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그 인식률을 좀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풀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물류 가시성을 폴드팩 트라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폴드팩의 생산, 납품, 이동, 재고 조사 등 글로벌 폴드팩을 추적할 수 있는 폴드팩 링크와 그 다음에 고객사의 제품과 폴드팩을 매핑함으로써 경로별 운송 리드 타임이라든지 고객분들의 글로벌 상품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울트라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림은 요거는 실시간 그 데이터가 제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PCV 타입의 RFID 태그 타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을 할 때마다 그런 거점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기간이 각각의 개체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가시성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로지솔에서는 11개 국가의 21개 법인을 운영 중에 있고요. 90개 물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폴드팩 적용 사례입니다. 요거는 프로세스는 지금 좌측에 태국 쪽을 보시면 빨간색 그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로지솔 물류센터에서 태국에 있는 천연고무 공장으로 곡물유기기를 납품하고 한국에 있는 타이어 공장으로 천연고무를 보냅니다. 천연고무 보낸 것을 다 사용을 하고 나면 로지솔이 해소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있는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LG화학 이런 합성고무사로 납품을 하게 되고 요건 한국에 있는 타이어사라든지 유럽에 있는 타이어사로 합성고무를 수출하고 난 이후에 로지솔이 다시 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수된 부분들은 체코에 있는 합성고무 공장으로 또 투입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헝가리의 타이어 공장이라든지 중국의 타이어 생산 공장으로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그 납품된 그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 합성고무 같은 게 다 사용이 되고 나면 로지솔이 회수해서 아래에 보시면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케첩을 만드는 그런 페이스트 제품을 담아서 한국에 오뚜기라든지 이런 케첩 공장으로 납품을 하고요. 거기에서 남아있는 좀 과잉 재고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물류기기들은 곡물유기기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으로 다시 리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멀티 트립을 해야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지금 적용 사례들에 대한 그 동영상을 좀 보시겠는데요. 좌측 그 두 동영상은 천연고무, 타이어사에서 천연고무를 적출하는 작업입니다. 요걸 로테이팅을 해서 천연고무를 빼내는 작업이고요. 중간 상단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양념장 같은 경우를 톤백을 대체해서 담아와서
지금 그 호프에 붓고 있는 작업이고, 아래에는 지금 로테이팅 곡물을 쏟아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IBC를 컨테이너를 대체를 해서 벌크선에 선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벌크선 선적을 할 때 슬링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실증 그 검증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은 뭐 여러 앞에서 보셨던 동영상과 유사한 사례지만 적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은 지금 그 우측 맨 그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Y사의 자동차 부품은 작은 철제 박스로 ISO 컨테이너에 정합하지 않은 박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폴드팩을 제공함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인 볼트를 담아서 로테이팅을 해서 소분 작업을 해서 투입하는 내용이고요. 아래 H사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지솔의 뭐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너 패키징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아우터와 이너를 같이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좀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액상 수프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IBC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라인업백을 내서 위생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지솔의 그 향후 추진 과제입니다. 폴드팩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스틸 소재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에 투입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전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혹여 뭐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니다라고 뭐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희 그 로지솔 그룹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는 리유저블 그 용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 물류기기로 보고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스틸과 플라스틱을 좀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개발을 해서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는 현재 뭐 천연고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부 액상 제품에만 한정되어 있는 아이템을 페인트라든지 잉크, 농산물 등의 확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윤활유, 세제,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의 그 사업 아이템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에서 중요한 저희가 11개 국가에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개 국가에 법인을 설립을 하든 에이전트를 운영을 하든 11개 국가 정도를 더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폴드팩의 뭐 기대 효과라고 하면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일회용 물류기기 사용 자제를 통해서 폐기물을 좀 감소시킬 수 있고, 리터너블 방식의 물류기기 사용에 따라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회용 물류기기 대비 고강도의 물류기기를 사용하고 ISO 컨테이너에 정합한 물류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포장 파손이라든지 손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물류기기의 공급망 관리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리터너블 물류기기 임대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화가 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터너블 방식의 물류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표준화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풀링 시스템 그 폴드팩 적용을 통해서 패키징을 반복 공동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원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의 환경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폴드팩 시스템을 포함해서 향후에 RRPP 또 폴드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사회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 ESG 경영, 지금 저희가 글로벌 풀링에 대해서 저희가 로지솔에서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풀링 물류기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물류기기의 ESG 그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 로지솔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용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확대도 돼야 되지만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으면 더 빠른 ESG 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부탁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정동진 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